파일은 다 열려 있으시죠? 그리고 모두 실행 한번 해주시고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사이클런에는 데이터세트라고 하는 모듈 안에 그 난수들을 이용을 해서 난수들의 배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make moons라고 하는 함수는 마치 그 초승달 모양처럼 그 특성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함수고요. 샘플의 개수를 지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지정하셔가지고요. 노이즈 값을 지정하셔서 그 얼마나 그 산포가 되어져 있는지 정도를 그 지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노이즈 값이 작으면 이 같은 클래스의 점들은 그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되고요. 이 노이즈 값이 크게 되면 이렇게 같은 색깔의 점들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그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특성 배열을 아직 저희가 그 훈련세과 테스트로 나누지는 않았죠. 나누지 않았군요. 그 산점도 그래프까지만 그려봤어요. 그래서 500개의 점이 찍혔고요. 파란색 점이 250개, 그리고 주황색 점이 250개가 있어요. 음, 우리는 이거를 여러 가지 모델들로 분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 어제 드렸던 문제였었습니다. 우선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그 나누는 거를 먼저 좀 할게요. 특성 X와 Y를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은 X 트레인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X 테스트, 그리고 훈련 레이블은 Y 트레인, 그리고 테스트 레이블은 Y 테스트 이렇게 할 거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시고 X하고 Y를 나누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500개니까요. 500개니까 400개, 100개 이렇게 나눌까요? 그러면 테스트 사이즈를 20%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난수 시드는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tratify를 써줄게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stratify 쓰셔가지고 y에 있는 비율을 유지하도록. y에는 0과 1이 250개씩 있었죠.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나눌 때에도요, 0과 1이 동일한 비율로 1대 1로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나눴어요. 모양 같은 거는 확인 안 해보셔도 뭐 되겠지만, X 트레인의 쉐입, 요거 하나만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400개 샘플이 됐죠. 400개 샘플이 됐고, 피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문제는요, 5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일단은 기본 값들만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저희가 그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각각 훈련시키고 점수를 계산하자. 였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만들 거는 KNN을 만들 겁니다. KNN은 K Neighbors Classifier로 만드시면 되겠죠. 기본값을 사용하라는 얘기는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만 이용하자. 요거 기본값 사용하자라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쭉, 할 게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난수를 이용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seed 없고요. 파라미터 중에 njobs라고 하는 게 있네요. 병렬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뭐 넣어도 요거는 네, 단순히 속도를 빠르게만 하는 거니까 요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NN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류기를 만들었고요. 아직 훈련을 안 시켰어요. 두 번째는 디시전 트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트리라고 할 거고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다 기본 값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위 계수를 이용을 해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그 진위 계수의 차이가 커지도록 어, 아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정보 이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텐데 그게 결국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진위 계수의 차이를 크게 늘려준다. 그런 의미예요. 요거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뎁스는 무한정 클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샘플을 나누기 위한, 노드를 나누기 위한 샘플들의 최소 개수는 두 개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개만 있어도 샘플을 나누려고 시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노드에 하나만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값들을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난수를 사용하고 있군요. 난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random state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njobs라고 하는 건 없네요. 병렬 작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지스틱이라고 할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기본값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규제는 LT 규제를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수량하는 기준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L2 규제의 크기, 알파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 크기의 역수고요. 네, 쭉 보면,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군요. 그거 말고는 크게 할 거는 없어요. 여기도 n잡스가 있군요. 랜덤 스테이트하고 n잡스가 있으니까, 랜덤 스테이트, 그 다음에 n잡스.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GD 클래시파이어, 확률적 경사감법을 사용하는 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SGD 클래시파이어. 여기서도 대부분 다 기본 값을 이용을 할 건데, 여기서는 제가 요거는 수정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어,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투표를 할 때, 그 다수결로 결정을 하잖아요.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어, 동점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지금 그 예측기를 5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 다수결로 하면 뭐 3대 2, 뭐 요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동점이 나오는 경우는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짝수의 그런 그 에스티메이터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동점이 2대 2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럴 때도 어느 한쪽으로, 그 앙상블은 어느 한쪽으로 예측을 해줘야 되잖아요. 동점이 나왔다고 예측 안 할게요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럴 때 이용하는 게 확률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수결은 2대2인데 A라고 하는 예측기는 뭐 90%의 확률로 A라고 예측을 했고 B라고 하는 두 번째 예측기는 뭐 51%의 확률로 B라고 예측을 한- 했다라고 한다면 음, 더 높은 확률로 그 예측을 한 쪽에다가 가중치를 주면 똑같이 2대2 상황에서도 그 A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팅을 사용하실 때에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끔. 그래서 확률이 그 다수결로 할 때, 가중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스 값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보시면 힌지를 사용했을 때에는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이 로스를 로그 로스라는 거를 사용하면 그러면 각 클래스가 낼 확률들을 먼저 계산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 분류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 로그 로스 이렇게 바꾼 거고요.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네요.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고 N 잡수도 있군요. N 잡수도 있고,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N 잡수는 마이너스 1로 두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42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걸 써보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도 말씀드리지 않았죠. 요거 한번 일단 써보기만 할게요. SVC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C라고 들어가 있으면 이건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 크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규제가 커지는 거고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낮아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커널이라고 하는 거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죠. 이 중에서 probabilit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게 확률을 계산하지 않겠다. 확률을 계산하지 않고 예측을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어야 보호팅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걸 바꿔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n잡수라고 하는 건 따로 없고 랜덤 스테이트가 있네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를 true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를 42. 이렇게 해서 5개의 예측기들을 우리가 비교할 성능을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예측기들 에스티메이터들을 어, 생성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가 생성이 됐죠. 5개가 생성이 됐고 어, 우리는 훈련은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근데 자 하는 일이 어떨까요? KN은 fit 호출할 거죠. 그런 다음에 KNN 점 스코어 이렇게 호출할 거죠. 그럼 점수 계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트리도 트리 점 fit 하고서 훈련시킬 거죠. 그런 다음에 트리 점 스코어 이렇게 해서 점수 계산할 거죠. 모든 에스티메이터에서 똑같은 동작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반복문 써도 되겠죠. 반복문으로 해볼게요. 자, 어, 에스티메이터즈라고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는 KNN 넣고요. 트리 넣고요. 로지스틱 넣고요. SGD 넣고 SVC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5개의 클래시파이어들을 가지고 있는 5개의 분류기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죠. 이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 되겠죠. for 클래시파이어라는 의미로 CLF라고 할게요. in estimato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반복문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CLF는 KNN이라고 하는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고요.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게 되면 트리라고 하는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분류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원소를 꺼내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주면 되냐면 클래시파이어 점 fit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은 거잖아요. X에는 훈련 셋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Y에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모델 훈련. 그죠? 모델 훈련. 훈련했으면 점수 계산할 수 있죠. 트레인 스코어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도 계산할 수 있죠. 정확도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스코어 메서드만 호출하시면 돼요. 스코어 메서드 호출하실 때 파라미터가 x 트레인 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 y는 y 트레인 주시면 돼요. 이게 훈련셋 점수인데 훈련셋의 점수인데 분류죠. 분류니까 이 점수는 정확도를 의미를 합니다. 정확도. 테스트 셋에서도 점수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럼 테스트 스코어라고 할까요? 테스트 스코어는 CLF 점 마찬가지로 스코어. 이번에는 x에다가는 x 테스트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y에는 y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서 계산한
테스트 셋에서 계산한 정확도. 이제 우리는 이거를 출력만 하시면 돼요. 네. 음, 프린트문으로요. 프린트문으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매티드 스트링 이용할게요. 어, 어떤 종류의 그 예측기를 사용했는지 클래스 이름도 출력을 할게요. 클래스 이름 출력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변수 이름 있죠. 변수 이름에서 점 하시고요. 밑줄 두 개. 그 다음에 클래스 다시 밑줄 두 개. 그리고 점 밑줄 두 개. 네임 밑줄 두 개. 이렇게 하시면 클래스의 이름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가 클래스 이름이죠. 이 이름을 문자열로 출력하고 싶으시면요. 요 변수에서 점,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클래스, 그 다음에 점, 언더스코어 네임 이렇게 하시면 이 이름을 클래스의 이름을 문자열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파이썬 문법 공부할 때 매직 메서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언더스코어 init 언더스코어 str 뭐 repr 이런 거 했었던 거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름의 속성들이 있어요. 파이썬의 모든 클래스들은 항상 같은 이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런 속성 이름들은 앞에 언더스코어 두 개, 뒤에 언더스코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떤 변수의 클래스 객체를 찾아주고 그 클래스 객체의 이름을 찾아주는 그런 게 이런 방식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클래스 이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 점수를 트레인, 스코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쓰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아니면 정확도라고 아예 이렇게 그냥 스코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트레인 스코어라고 변수 이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트레인 언더스코어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변수 이름을 테스트 언더스코어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 됐어요. 우리 출력만 할 거기 때문에 실행하시면 되겠죠. KN은 벌써 5개 돌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그죠? 이렇게 클래스 이름들 이렇게 나오죠. 클래스 이름들 이렇게 나오고 KNN은 훈련 셋에서 93%, 테스트 셋에서도 93%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과대적합, 과소적합 없네요. 그죠? 그런 모델이고요. 디시전 트리는 훈련 셋은 100% 정확도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테스트 셋은 84%밖에는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과대적합이 너무 크고요. 과대적합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일반화 성능,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예측하는 그것도 별로 좋지가 않죠. 디시전 트리는 못 쓰겠다. KNN보다는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훈련세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예측하지 못하면 그럼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로지스 리그레션을 보니까 로지스 리그레션은 훈련세 점수도 KNN에 비해서 나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점수도 디시전 트리보다도 더 나빠요. 물론 여기에는 뭐 우리가 폴리노미얼 피처스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뭐 그런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런 점수가 나온 것일 수는 있어요. 뭐 더 우리가 튜닝을 해주게 되면 더 좋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는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거의 비슷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왜 훈련 세대에서 0.8425.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0.82 거의 비슷한 점수를 주고 있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가 훈련 셋에서 92.75%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 93% KNN하고 비슷한 점수를 주고 있네요. 그죠? KNN도 훈련과 테스트 전부 다 93%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이거 반올림하면 9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93%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개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KNN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에서는 KNN과 서포트 벡터 머신이 좋은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죠? 어때요? 반복문 쓰니까 그냥 간단하게 똑같은 작업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나 배열을 이용하실 때 리스트나 배열 안에 뭐 숫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만든 객체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원소로. 그럼 거기서 하나씩 꺼낼 때에는 그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사이클런에서 만들어진 모든 클래시파이어 혹은 모든 리그레서들은 훈련시키는 메서드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점수 계산하는 메서드 전부 다 똑같은 메서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하기가 쉽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았던 거고요. 않았던 거고 이거를 voting 앙상블, voting 앙상블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oting 앙상블이라고 하는 방법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투표를 통해서 그 확률 값들을, 예측 값들을 내놓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여러 개의 그 머신러닝 모델들이 예측해주는 값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샘플에 대해서 KNN이 예측해준 값 0과 1, 그 값하고 트리가 예측해준 값 0과 1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누구는 0이라고 예측하고 누구는 1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둘 다 1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들이 내놓는 예측값들을 투표 방식으로, 투표 방식이라는 얘기는 다수결로 최종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게 voting 앙상블의 생각이에요. voting 앙상블. 자, voting 앙상블을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vote classifier 이렇게 할까요? 변수 이름을? voting이라고 할까요? 네, 투표, 클래스 분류기 이런 의미입니다. 클래스 이름이 voting classifier라고 되어 있어요. voting classifier라고 되어져 있고요. 사용하실 파라미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estimators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죠. 그 다음에 투표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투표 방식. 네. 그 다음에 뭐 가중치 뭐 그런 뜻이고요. 어, 이거는 병렬 작업을 수행을 할 거냐? 뭐 그런 의미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스티메이터들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예측기들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투표 방식이에요. 투표 방식. 자, 에스티메이터스는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리스트로 주시면 되는데 우리 파이프라인 써봤죠? 파이프라인 쓸 때
그 뭐 폴리노미얼 피처스,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 다음에 무슨 무슨 클래시파이어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 리스트를 주고 리스트 안에 어떻게 넘겼어요? 튜플로 줬죠. 문자열, 에스티메이터 이런 식으로 튜플을 만들어서 줬죠. 그 방식과 유사합니다. 여기서도 에스티메이터를 주실 때에는 튜플, 튜플, 튜플 우리 5개죠. 튜플, 튜플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각각의 튜플들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에스티메이터를 찾을 수 있는 이름, 문자열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객체, 에스티메이터 객체를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KNN. 우리 위에서 변수 만든 거 있죠. KNN이라고 변수 만든 거 있지 않아요? 요거, 그죠? 요거 만든 거 있죠. 어, 마찬가지로 트리. 아마 위에서 트리라고 변수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만들었던 게 로지스틱 만들었었네요. 로지스틱. 그러면 로지스틱. 뭐 이름하고 변수 이름하고 다 똑같이 맞춰버리죠. 뭐 귀찮게 뭐 다르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SGD라고 만들었었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의미로. 그다음에 SVC라고 제가 만들었었나요? 그죠? SVC.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5개의 예측기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5개의 예측기들을 연결을 하는 거고요. 여기다 쉼표. 쉼표라는 얘기는 두 번째 파라미터를 쓰겠다는 얘기죠. 어, 두 번째 파라미터는 voting 방식이에요. 보, voting 방식인데 기본값이 아마 하드라고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소프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소프트.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병렬 작업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니까 njobs. 이렇게. 네,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은 밑에 적어드릴게요. 일단 실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voting classifier 객체를 생성을 한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써봤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서 그 파이프들을 연결하는 방식과 유사해요. 이름을 문자열과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객체, 생성한 객체, 이름과 그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튜플로 만들어서 에스티메이터스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보팅이 하드하고 소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팅, 클래시파이어, 생성자 파라미터.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에스티메이터스는 앙상블을 만들기 위한 그 예측기들, 예측기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 다르게 얘기하면 머신러닝 모델들.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에스티메이터들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예측기들을 사용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예측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앙상블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예측기들을 여러 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측기들의 리스트를 주셔야 돼요. 예측기들의 리스트를 주셔야 되는데 만드시는 방법은 튜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튜플의 첫 번째 원소는 문자열, 그리고 튜플의 두 번째 원소는 에스티메이터. 어, 이런 형식의 튜플들을 리스트의 아이템으로, 아이템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문자열 그리고 에스티메이터 객체. 파이프라인 쓰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튜플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튜플들을 만들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우팅 파라미터예요. 보우팅. 이게 투표 방식이에요. 투표 방식. 이 보우팅에 쓸 수 있는 값은, 보우팅에 쓸 수 있는 값은요. 기본 값은 하드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꿔줄 수 있는 값은 소프트를 쓸 수가 있어요. 하드가 기본 값입니다. 기본 값이고요. 이건 정말 그, 단순한 다수결. 가중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다수결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최빈값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각, 보호팅 방식을 하드로 사용할 때에는 각각의 그 예측기에서 어, 그 예측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동점일 때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률이 없을 때, 그 동점인 경우를 어떻게 가중치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그 내부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잘 모르는데, 어쨌든 어떤 가중치 없이 단순하게 다수결로만 예측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소프트는요, 각각의 예측기에서, 각각의 예측기에서 계산한 그 확률들, 예측 확률을 가중치로 곱한 값을 사용해서 그 최종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팅 방식이, 보팅 방식을 소프트로 사용하는 경우는요, 어, 극단적으로, 만약에 세 개가 있었어요, 모델이. 뭐, 예를 들어서 KNN이 있었고, 트리가 있었고, 어,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었는데, 얘가 99%의 확률로 A라고 예측해버리고, 트리가 51%로 B라고 예측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뭐, 50점, 50.1%로 B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다수결로만 예측할 때에는, B라고 예측을 할 거예요. 근데 소프트 방식에서는 이 확률 값들이 가중치가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로만 하면 지겠지만, 굉장히 큰 목소리로 A야라고 어, 외치고 나머지 두 사람은 B인 것 같은데 이러- 이렇게 하고 있으면 A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측값으로. 그게 소프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드 방식보다는 소프트 방식이 조금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방식을 쓴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 소프트 보팅 방식이 어, 성능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고요.
대부분 소프트 방식이 좋더라라고 하는 거고, 때로는 하드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건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위쪽에서 객체들을 생성을 할 때, 여기서 로스를 로그로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probability를 true라고 바꿔준 이유가, 이렇게 해줘야지 SGD에서 예측 확률을 먼저 계산하고 그 값으로 예측을 하게 되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이렇게 해주셔야 예측 확률을 계산하고 예측 값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소프트 방식, 소프트 보호팅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아까 기본값이 힌지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 기본값이 false였었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소프트 보호팅을 쓸 수가 없어요. 하드 보호팅만 쓰셔야 돼요. 에러 날 거예요. 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여기를 false로 바꾸고 여기를 힌지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보호팅 클래스에다가 넣으면 그리고 소프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에러 나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프트 보호팅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SGD 클래시파이어 하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의 그 파라미터들 일부를 설정을 기본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바꿨던 거예요. 네. 파라미터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예. 자, 그러면 이제 모델 생성까지가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 voting classifier를 훈련시키면 돼요. 훈련이에요, 훈련. 모든 머신러닝 모델들은 다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voting classifier fit 파라미터는 x하고 y. 여기서 x train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y는 y train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훈련시키면 네, 시간이 한 1초 걸렸죠. 네. 하나씩 뭐 할 때보다 조금 자 보시면은요. 보팅 클래시파이어라고 되어 있고 얘네들이 병렬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름은 KNN, 실제 객체는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이름은 트리. 이 이름이 뭐냐면 이 이름이 우리가 여기서 지정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팅 클래시파이어에서 얘네들을 하나씩 찾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SGD 클래시파이어, 소프트 벡터 머신. 그래서 얘도 예측값을 줄 거고, 얘도 예측값을 줄 거고, 얘도 예측값을 줄 거고, 얘도. 그러면 다수결로 하겠다. 인 거예요. 다수결로 하는데 확률값을 가중치로 써서 예측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점수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프린트 하고요. 훈련, 훈련 스코어. 이렇게 할게요. 훈련 스코어. 네, 훈련 스코어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voting classifier에서 스코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맞아요? 네. 그리고 x에는 x train 주시면 되고요. y에는 y train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 볼게요. 테스트 스코어를 보면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voting classifier 점 score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x에는 x train 주시면 될 거고요. y에는 y 죄송해요. 테스트 셋이죠.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도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훈련셋에서 94% 나왔고요. 테스트셋에서 92%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과대적합은 있네요.
약간의 과대적합은 있고요. 자, 이 결과를 각각 92%죠. 92% 하나씩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씩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요 세 개보단 좋죠. Decision Tree, Logistic Regression, SGD보다는 좋죠. 그죠? 이런 녀석들보다는 좋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와 서포트 벡터 머신보다는 조금 낮아졌네요. 그죠? 근데 훈련셋은 점수가 좋아졌죠. 훈련셋은 그 각각의 예측기들보다 조금 더 좋아졌고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 세트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수가 조금씩 그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테스트 셋도 조금씩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 개개 이렇게 그 하나하나가 내놓는 그런 예측값들보다 좋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능이 좋지 않은 녀석들을 연결을 하더라도 얘네들보다 좋은 그런 성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투표 방식인 거예요. 앙상블 학습 방법일 겁니다. 앙상블 학습 방법.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사이클론 이용하시면 투표를 이용한 앙상블 만들고 실행하시는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특히 하드 방식이 좀 더 성능이 좋을 때는 어때? 그거는 뭐 케바케여서 저도 일반적으로 소프트 버팅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순히 다수결로만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높은 확률로 얘기를 해주면 그쪽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일반적인 거고요. 하드가 좋게 나오는 경우는 그거는 데이터 셋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예.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하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40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깅 양상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